아만보 채널 보디빌딩 이야기. 아마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보디빌더를 꼽으면 누굴까요? 가장 훌륭한 보디빌더를 꼽는 데는 의견이 있겠지만 단순 유명세를 따진다면 아마도 황철수는 모두 꼽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들이 황철수의 커리어를 잘 알기보다는 유명 공개 코미디 프로인 코미디 빅리그에서 직맨으로 활동했기 때문이었지만요. 많은 보디빌더들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타고난 몸을 가졌다는 이야기, 즉 재능을 타고났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황철수는 20대에 접어들 때까지도 57kg의 마른 몸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황철수는 보디빌딩을 시작한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는 보편적인 목표였습니다. 그 시기부터 상당한 의지를 가졌는지 군대에서 근무가 끝나고 혼자 팔 굽혀 펴기를 200개 가까이 할 정도로 운동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다가 2009년 한국에서 최초로 피트니스 대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선수로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보디빌딩 쪽이 아닌 스포츠 모델 부분으로 참가, 3위를 기록하지만 그 뒤로 세계대회였던 머슬매니아 월드 챔피언십 라이트급에 출전, 2위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세계 무대에 데뷔를 합니다. 그렇게 다음에 2010년 머슬매니아 한국대회에서 스포츠 모델 부분 1위를 한 뒤 라스베가스 머슬매니아 월드 챔피언십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하는 건 물론 라이트급 1위를 달성합니다. 그렇게 한번 1위를 달성하고 나서는 2016년까지 사실상 대회에서 참가한 디비전에서는 2위 아니면 1위를 기록, 특히나 2012년에는 헤비급 그랑프리 1위를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획득하면서 이 즈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코미디 빅리그를 시작으로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본격적으로 한국 내에서도 인지도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후로는 2017년 올스타 클래식에서 클래식 피지크 부문 3관왕을 차지한 걸 제외하고는 선수로서 대회를 뛰기보다는 홍보대사나 스페셜 게스트로 나오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커리어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등 대단한 커리어를 보여줬지만 이 시기 이후로 팬들 사이에서는 선수로서 은퇴를 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보디빌딩 무대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 IFBB 프로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황철수 본인은 해외 활동 위주로 했었던 만큼 이러한 반응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나중에 후술할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물론 커리어가 그렇게 순탄하게 오간 건 아니었고 치명타를 입혔던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논란은 폭행 사건이었고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으면서 전치 6주의 상해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덩치만 믿고 사람을 팬다는 비판을 받았고 와중에 음주운전까지 걸리면서 더 이상 한국 방송계에는 발을 대지 못하고 외부 활동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건 바로 약물 논란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끝장금의 논란을 겪게 됩니다. 평소에도 황철수는 내추럴이라 주장했었고 특히나 약투 운동 당시 이와 관련해서 비판성 글을 게시하면서 팬들에게 수많은 비판을 받았고 결국 관련해서 본인의 약물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주장했던 내추럴 코스프레 관련해서 업보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 약물 사용 관련해서 사용했던 단어인 비내추럴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은 물론 과거 약물로 의혹 있던 사진들이 모두 뒤처지면서 황철수에 대한 이미지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미지가 반전된 건 국내에서의 활동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인의 약물 투여 사실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시작을 했던 유튜브 활동을 통해 그동안 한국 팬들이 알지 못했던 해외에서의 활동이나 보디빌더로서의 마인드,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립하는지 등 팬은 물론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했었고 본인의 인지도를 이용, 팬들에게는 유명했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여러 보디빌더들을 소개하는 건 물론 본인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UNF 같은 보디빌딩 대회를 홍보하는 건 물론 직접 개최하면서 선수 복귀를 해 대회는 물론 선수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나온 시점이 2021년, 올해 황철수는 IFBB 리저널 대회인 이승철 클래식과 프로 퀄리파잉 대회인 김준호 클래식에 출전, 아쉽게도 종합순위 모두 2위였지만 출전 체급인 플러스 90kg에서는 모두 1위라는 등 저력을 가시했습니다. 물론 대회 우승이 아닌 홍보가 목표였던 만큼 수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게 한 건 덤이었습니다. 선수로서 황철수의 강점에는 포징이 있습니다. 단순 포징을 멋있게 잡는다 수준이 아니라 과거 비보이를 했던 경력을 이용해 거의 우리가 아는 포징 수준이 아닌 하나의 퍼포먼스를 할 정도로 보디빌딩의 포징과 춤을 섞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굳이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수많은 대회에 게스트 포징으로 참가하는 등 엄청난 존재감을 보였고 머슬매니아 소속인데 불구하고 아시아권에서는 많은 프로모터들의 요청에 따라 IFBB의 특별 허가를 받아 찬조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퍼포먼스로는 어떤 IFBB 프로 보디빌더에게도 뒤지지 않는 걸 입증했는데 올림픽 아마추어 차이나 때 같이 게스트로 초대받았던 롤리 윙클라가 황철수의 다음에 설 수 없다면서 찬조의 마지막 순서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황철수의 이미지는 약간 극과 극인데요. 아무래도 음주운전과 약물 사건 이후로는 대중들에게는 사실상 금지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 중이고 반대로 보디빌딩 팬들에게는 여전히 반감이 많지만 자기 몸 하나 불살라 보디빌딩에 관심을 갖게 하는 최근 행보와 한국 활동을 하면서 알려지게 된 이전 스폰 계약으로 인한 출전 제한 등
여러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교적 이전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황철순의 현 행보는 과거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에 대한 해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런 행동 없이 적당히 자기 팬만 끌어안는 사람들은 단순 보디빌딩 업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기도 합니다. 한때 팬이었던 사람으로 다시는 어떤 논란 없이 팬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아마보 채널 보디빌딩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 감사드립니다.